이게 이제 그 실제 사회복지에서 백미 오신 거죠. 예. 실제 도와주는. 근데 이 사회복지 실전 기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을 이렇게 좀 도와준다. 개별적인 사회복지. 그 다음에 집단, 사회를 도와주는 집단 사회복지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는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사회복지에서도 치료한다고 그래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분이 사랑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만 못 고치는 거지 병을 제외한 병이 일어나기 전에 기전들을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도 사실 병만 치료해 줄 것이 아니라 병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심리적인 상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케어한다고 그러면 치료가 잘 될 것 같지. 단지 약만 먹어서 치료된다 그러면 뭐 대중적 치료 가지고 꼭 부분은 낫지만 우리 질병이라는 게 꼭 한 문제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도미노 형상으로 하나가 망가지고 좀 이렇게 심리적인 게 신체적인 것까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진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세상을 다르게 왜곡해서 바라보면서 맨날 나를 왜 이렇게 되고 불만이고 부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또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의사들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제가 목사님 얘기는 잘 아는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소리에 이렇게 기울이면서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하고 하면 질병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예. 그래서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 이렇게 두 분씩 보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인상을 안 쓰잖아요. 웃으니까 어때요?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아까 오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 오래간만에 보니까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까 여기 오셨는데. 네. 그래서 어머 아름답다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쁘다 그랬더니 어머 너무 좋아요. 사람은 이쁘다는 얘기는 계속해도 줘도 싫지가 않은 거고 실제 또 내 마음이 이쁘면 다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는 거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 하면 교수님께도 이런 재밌는 강의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네. 째려보지 마세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개별적인 이거 갖다 케이스 워크라고 그래요. 케이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처음에 사회복지를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회복지를 하게 되냐면 좀 있는 부유한 층의 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한테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선, 시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발달되면서 한 사람 우리 케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담았다고 해서 케이스 워크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회복지를 케이스 워크라고 해요. 한 사람 파일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따로 그다음에 집단은 우리 꽤 오래전에 용산에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냈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랬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가서 이분들의 아픔을 대신 이거 하지 말아봐 부모도하고 그럴 때 그때는 그 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옹호자가 됐던 거예요. 옹호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우리 대상자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분들이 할 수 없는 권리 이런 것들을 그래 맞아 지지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옹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처음에 접수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와요. 네. 왜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면 우리 병원에 가서 접수하듯이 우리 사회복지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저희 읍사무소 같은 경우 구청이라든가 가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뭔가를 주눅이 들 수도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따로 상담실을 만들어요. 상담실 만들어서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접수, 그다음에 초기에 사회복지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갖다가 면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듯이 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만나 면접을 합니다. 여기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계도라는 걸 그려봐봐요. 우리 클라이언트님, 우리 박 클라이언트님 집에 가계도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랑 살고 재원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을 다 합니다. 내가 어디를 다니고 어디서 수입을 얻고 이런 것들을 다 의사가 병리 또는 엑스레이 찍듯이 하나하나 조사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체크하는 거예요. 차백대에서 길에 항의청 앞에 대놨어. 그래가지고 수입은 얼마가 되고 뭐가 문제고 가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사정해요. 사정은 뭐 한다고 그러면 의사가 얘기하는 뭐예요? 진단을 해요. 지금 엑스레이 찍어보고 병리 검사해봤더니 결핵이시군요. 예. 이렇게 얘기듯이 우리는 이분한테 뭐가 문제구시군요 얘기를 안 하지만 그 문제를 저희가 갖고 그 문제에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아까 선생님처럼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좋아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사람들 연결시켜서 이분을 도와줘야 돼요.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에서 시집온 36살짜리 여자가 있었습니다. 애가 둘이에요. 애가 둘인데 남편이요. 노가다를 하십니다.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가 일본 말이라며요. 노무자를 하십니다. 일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월급제이보다 돈을 더 잘 써요. 나가서 맨날 술 먹고 집에 돈을 안 갖다 주고 여보 쌀이 떨어져서 했더니 또 쌀이 떨어졌다고 또 마누라를 패고 이럽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나가라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제가 근무하는 업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사회복지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가계도를 그랬더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그렇다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런데요. 그리고 맨날 폭행하고 그래서 이제 이혼도 이제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돈 갖다 준 게 없고 이 여자는 빚이란 빚이 갸드서 쓰고 친정이가 제주도인데 거기서 돈 갖다 쓰고 주위에서 갖다 쓰고 더 이상 돈을 모아서 생활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나 어떻게 이렇게냐고 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문제가 죽어 또 애랑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이 있어야죠 진짜. 예. 그 일자리가 문제고 그다음에 허구한 날 맞이다 보니까 뭐예요? 외과적인 또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우리 같은 경우는 각계 전문가들을 다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각계 전문가를 부릅니다. 첫 번째 집을 주려면 어디다 연결시키면 되면 주거복지팀에도 부르면 돼요. 팀장 하나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는 지역경제 일자리 팀장을 부르면 되고 이분의 정신과 치료는 정신과 의사를 부르면 돼요. 보건소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부를 수가 있었고 제가 보건소에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를 부르기가 좋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누가 봐줄까요? 아이들 어디서 가요? 아동도우미? 그렇죠. 아동도우미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맡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장님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같은 거 있었던 거는 이제 외과 의사가 하고 아이들도 허구한 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통해 가지고 꼬맹이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얘들도 지들끼리 막 패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합니다.
너는 뭐 해주고 정신과 의사는 뭐 해주고 주거복지팀은 집 해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솔루션 회의라고 해요.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하는 회의. 예전에 SOS라는 게 그 우리 긴급진단 이런 드라마도 있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뭐라 하냐면 무슨 회의? 네 글자 시옷자가 들어가는데 무슨 시옷 사례 회의라고 해요. 그래서 사례 회의라는 사회복지 책이 있어요. 사회복지 그 사례회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례회의가 사회복지의 꽃인 거죠. 전반적인 문제를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양하게 해결하듯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대상자라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일단 초기 면접을 하는데 내 말투가 참 아주 안 좋아. 아이고 왜 그렇게 가지고 세상 사셨어요? 막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말을 참 얼마나 힘드셨었어요.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 클라이언트가 와 우리 저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이야기만 들어줘도 어때요? 와 진짜. 그래서 이 분이 나중에 한 달 후에 왔는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밝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자 빚이 아주 대추나무에 연걸듯이 걸렸는데 이거 해결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빚이 많아. 요즘 문제가 그런 거 있죠. 청산이라든가 네. 교연 희생을 해가지고 네. 청산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 청산 절차는 누가 밟아주냐면 그 군에 그 법률가 팀이 있어요. 청산해줬으니 빚은 없어져.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여자 얼굴이 전에는 까마득 했는데 세상 세상 사는 거죠. 빚만 없어도.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1년 후에는 하루는 갔더니 사무실에 왔더니 규련 박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친정에서 보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규련 박스가 그때 당시가 3,000원에서 5,000원이었어요. 뭐에도 안 걸려요. 김영란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김영란법 3만 원이 돼도 저는 안 잡아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요거를 어떻게 아주 좀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 다 읽어가면서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래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참 공부할 거 많아 사회복지사. 다 맞는 박사가 돼야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많은 자원 있는 사람들하고 알아가지고 어머 얘가 지금 어렵대 우리 잘 사시는 분 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도와주고 싶죠. 예. 저는 꿈이 뭐였었냐면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 사실 목사님들 집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까지 봤어요. 땅까지 봐가지고 집에 몇 평씩 해가지고 다 목사님들을 그냥 사시라고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땅을 사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제 돈을 갖고 튀었어요 누가. 찾지도 못해. 예.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참는데 속은 쓰라리죠. 근데 나 갈 때 뭐 그냥 들고 갈 것도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교회도 하나 짓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개인, 집단, 가족 여러 군데를 돕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그 사람들 중에 거의 80%는 나 잘 살려고 그러지 남 보려고 하지 않죠. 사회복지사 월급 적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있길래 내가 다 솔직히 교수님 아들 사회복지사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사회복지사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낼 거래. 왜 안 보내요? 월급이 적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 월급을 지금보다 많이 올려주면 사회복지사들 갈 거 아니냐. 월급부터 올리는 것을
이제 공무원 월급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면 사회복지사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좀 잘 살아야지 마음이 편해가지고 클라이언트들 잘 돕잖아요. 저는 그 주의예요. 요양보호사들 그 사람들한테 다 월급을 많이 주면 노인들 잘 돌보지 말래도 잘 돌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왜 애들들 그래서 월급은 쥐꼬리만큼인데 말이야. 애들은 빽빽 울어대니까 요게 말이야 나 짜증나는데 한 대 때릴 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수를 좀 올려주면 잘릴까 봐 걱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 나눔만 강요하지 말고 뭔가 돈을 좀 국가에서 이번에 그래서 조금 올라간대요. 올라가고 저희가 사는 동네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군비로 해가지고 그 월급에 또 더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15만 원을 더 줘요. 한 사람당 15만 원씩 주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더 줘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지 그게 사회복지의 발달이지 무조건 사회복지사들은 무조건 나누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동료. 네? 동료. 동의. 감사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무동해. 그러실까봐 걱정했습니다. 통영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동료. 오시더라고. 그래서 동료.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왔으면 선생님 목소리 못 듣잖아.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해서 개인 차원에서 개인이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는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 살아도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못 살아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 웰빙은 뭐예요? 잘 사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꼭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게 이 사회복지죠. 참 좋은 거죠. 맞아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발달해 가냐면 기독교 쪽에서 기독교의 부인들이 집집마다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 상 줄 거야 하고 시에 자선이다가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그 사회복지는요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다가 이제는 이것이 선별적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도 사회복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심리적인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요양보호사 2008년 9년도인가 강의를 갔는데 그때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2명이 불교인데 이분들도 좀 있으면 교회 간다고 할 정도로 거의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 가치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들 와요. 비교적 사회복지 쪽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모토 철학이 깔려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제 강의도 항상 어떻게 깔려져 있냐면 감사하고 긍정하고 고맙고 저는 어떤 찌개는 한 번 한 번 어깨를 얼마나 힘들어요 손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힘이 굉장히 제가 요 힘이 세지더라고요. 누르는 힘이. 왜냐면 감사하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한데 아무도 여기 안 계시는데 저 혼자 떠들면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여자인가 그럴 텐데 그래도 계시니까 들어주시니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재미없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의 신 같지도 뭐 인간 같지도 않은 말씀하셨듯이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는 거 용서하시고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변화를 준다든가 또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디 환경적인 것을 좋게 만들어줄 치료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인데 어떤 의사? 이 사람의 심리 또 경제
이런 것들을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치료해주는 의사입니다. 의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에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 배웠잖아요. 그러면 정신역동 이론, 뭐 인지행동 이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분들을 만나서 저 사람이 무의식적인 쪽에 발로가 됐구나, 또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을 변화를 주는 것이 뭐예요? 인지행동 치료. 문제 해결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치료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이분들을 만나서 접수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하고 이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이것들이 보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도 나오고 계속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정말 조금 아까 쬐끔하게 못생긴 여자가 얘기했더니 왜 두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야 할 수가 있는 게 같이 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 열심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어. 자기 이름대로 수고했어.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조남이. 유식수 수고했어. 조그만 여자가 재미도 없게 떠들었는데 너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러셨어요. 수고했어. 예, 목사님 수고하시고 수고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해주세요.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